안녕하세요. 덴나 프로젝트의 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조금 무리해서 샀고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800만원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은 없고 이쁘게는 하고 싶고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26년 된 아파트, 22평 아파트, 적은 예산으로 끝내주게 리모델링 하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파트가 26년 된 2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7월 달에 구입을 했고 약 한 달 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진짜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조금만 뒤져보면 또 800만 원으로 올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800만 원으로 올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저도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벽 마감은 합지, 바닥은 모노륨 장판, 타일은 우리 할배도 안 할 것 같은 꾸진 거, 싱크대 신발장 뭐 이런 거는 사제 가구 중에서도 최 꾸진 거, 다 꾸진 거야, 다 꾸진 거. 근데 저는 안 했으면 안 했지 절대 꾸진 건 안 합니다. 당연히 이 집도 꾸진 건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800만 원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느냐, 지금부터 그 내용과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전 욕실입니다. 거울은 타노스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죠. 우와, 세명기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나 오줌색. 제가 요번에도 마술을 좀 부렸습니다. 빌런급 화장실이 이렇게 씻고 싶은 공간으로 변했어요. 우드, 테라조, 골드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도도하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욕실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쁘게 만든 만큼 돈이 좀 들었어요. 먼저 욕실문이 썩어서 싹 교체를 해줬습니다. 시공비 포함해서 욕실문, 타일, 변기, 세면기, 수전들, 각종 액세서리까지 총 434만 2,892원이 들었습니다. 싸진 않죠? 이 내역에는 욕실뿐만 아니라 현관, 앞뒤, 베란다 타일까지 싹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일은 시공할 때 한꺼번에 같이 시공해야 더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역에 포함이 된 겁니다. 구입은 부산 아름드리 타일에서 했고 이 디자인과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 아름드리 타일 전화하셔서 저랑 똑같은 타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잠깐! 이상하죠? 총 예산이 800만 원인데 벌써 반 이상 들었잖아요. 이번 공사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힘 뺄, 힘 주. 꽂은 걸로 다 새 걸로 바꿀 바에 중요하지 않은 곳엔 힘을 빼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힘을 줘서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리폼으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서 비용을 아끼고 돈을 써서 확 티나는 곳은 새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집은 앞뒤 베란다 총 2개입니다. 앞 베란다는 부분적으로 바닥을 높여놓은 걸 봤을 때 베란다 확장은 아니지만 그런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살리려고 했지만 좀 썩어 있어서 아쉽지만 철거를 했습니다. 대신 바닥 타일을 거실이랑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우드 타일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힘 줬을까요? 넵! 저렴한 타일입니다. 그런데도 저렴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줄눈이라고 부르는 타일 매질을 타일 색상과 최대한 비슷한 걸로 맞춰주면 싼 티가 안 나요. 말만 들어서는 모르시겠죠? 이 타일의 매질을 흰색으로 시공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못 믿으실까봐 이렇게 해봤습니다. 는 아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흰색 매지로 시공을. 아무튼 베란다 타일 그리고 시공비는 앞서 말씀드린 욕실력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베란다 페인팅 값은 18만 8천원 들었습니다. 자, 일단 공사 전 거실입니다. 26년 된 거 치고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톤을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차가웠던 톤이 확 바뀐 걸 느끼시겠어요? 덴나 프로젝트. 이번 인테리어의 컨셉은 레트로입니다. 왜? 내가 좋아하니까. 레트로 인테리어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저는 짙은 나무색이 생각이 납니다. 메인 컬러는 우드 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부드러운 크림 컬러로 했고 포인트 컬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린과 멋스러운 골드로 택했습니다. 마루처럼 보이는 이 바닥은 마루가 아닙니다. 예산의 압박으로 진짜 마루는 할 수 없었고 대신 마루처럼 결이 느껴지는 데코 타일로 시공했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딱 원하는 건 못 찾았습니다. 억지로 하긴 했지만 막상 깔고 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LG 데코 타일로 시공했고 시공비 포함 주방, 거실, 방까지 싹 다 해서 100만 9,960원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왜 없나 했더니 오래된 아파트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체리체리한 컬러가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진짜 오래된 창문인데 저는 샤시를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 바꾸고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다른 방 아니냐고요? 똑같은 방입니다. 미쳤죠? 저는 멀쩡한 벽지를 바꾸는 대신에 투톤으로 페인팅을 새로 해줬습니다. 벽지 페인팅은 저도 처음인데 막상 해보니까 이것저것 장점이 많더라고요.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른 영상으로 따로 만들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델라 프로젝트. 여긴 거실입니다. 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닌 애매했던 공간. 거실 한가운데 미닫이 문턱이 달려있어서 공간이 더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없앴어요. 자, 문턱이 없으니까 공간이 쭉 이어져서 훨씬 더 넓어 보이죠? 미닫이 문과 문턱을 제거해서 정체성을 찾아줬습니다. 확실히 거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지랑 몰딩, 걸레바지 다 페인팅 해줬습니다. 시공은 셀프로 했어요. 페인트는 던 에드워드 걸 사용했고 22평 전체적으로 다 칠하는데 92만 8,900원이 들었습니다. 페인팅은 셀프 인테리어에서 제일 접근성이 쉬운 시공이니까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했던 돌파구가 바로 이겁니다. 샤시 교체 안 할 거라면 이렇게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달아주면 돼요. 저는 레트로 컨셉에 어울리게 나비 주름으로 맞췄습니다. 여기서 좀 더 정돈되고 우아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면 이렇게 암막 커튼을 추가해서 이중 커튼으로 가도 됩니다. 저는 속 커튼도 단독으로 쓸 수 있게 일반 속 커튼보다 많이 도톰한 소재를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특이하게 싱크대 상판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으로 환호를 외쳤습니다. 왜? 레트로 컨셉이니까. 그리고 싱크대는 오래돼서 노랗게 변했지만 그 자체로는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들어본 적이 있는 브랜드 제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리폼을 했어요. 레트로 컨셉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컬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정답은 브라운이었습니다. 색상을 선택하고 나니까 또 선택해야 될 게 시트지로 할까 페인트지로 할까 였습니다. 근데 이미 저 색상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시트지로는 저런 느낌의 색상이 없어서 페인팅으로 리폼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무광 페인트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오염에도 약하죠. 근데 제가 사용한 페인트는 무광이면서도 유광 이상으로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까 그냥 지나쳐서 궁금하셨을 텐데 큰 방에 있던 붙박이장도 교체한 게 아니라 색상만 다른 무광 페인트로 리폼을 해줬고 현관 신발장도 이렇게 리폼 해줬습니다. 셀프로 가구를 도장하면 허접할 것 같죠? 전혀 안 허접해요. 판매하는 가구들처럼 퀄리티 있게 도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알고 싶으시면 구독! 원래는 가구 손잡이를 골드 라카로 칠하는 리폼을 하려고 했어요. 가구는 손잡이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가구가 되거든요. 근데 가구 칠을 잘 해놓고 괜히 손잡이로 완성도 떨어뜨리기 싫어서 골드 도금된 손잡이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설픈 사제 가구보다 이게 훨씬 낫죠. 손잡이는 철물로에서 판매하는 도금 손잡이입니다. 가구 페인트 그리고 손잡이 교체 비용은 총 44만 6,200원입니다. 말 나온 김에 현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문은 여기저기 구멍도 많았었고 색도 많이 변색됐었습니다. 어때요? 신발장도 싹 리폼했습니다. 타일도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걸로 바꿨습니다. 레트로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성이라면 저한테는 크리스마스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색상으로 현관문을 페인팅했습니다. 하는 김에 도어 클로저도 검정색으로 바꿔서 따로 노는 느낌이 없게 했어요. 현관문 페인팅 그리고 도어 클로저는 총 합쳐서 62,500원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완성은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중앙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중앙등을 싹 없애고 다운라이트를 시공했습니다. 화장실까지도요. 대신 식탁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자리에는 레트로 컨셉에 어울리는 코램프 펜던트를 설치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던 펜던트인데 소원 이뤘어요. 내 집은 아니지만. 현관은 모던하면서 귀여운 센서 등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다운라이트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면 당연히 조명 배선을 해줘야 됩니다. 조명 배선 인건비는 25만원 들었고 각종 조명 기기까지 다 포함해서 60만 8,200원 들었습니다. 저는 스위치까지도 레트로를 고집했어요. 르그랑 제품입니다. 근데 이쁜 건 뭐다? 안 싸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테리어 예산이 저처럼 많지가 않아서 힘뺄 힘줄을 해야 된다면 스위치에는 반드시 힘을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지는 게 이 스위치고 또 사람 시선이랑 가장 근접한 게 스위치라서 이것만 좋은 걸로 달아줘도 이 집은 괜찮은 자재로 시공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대신에 시선 아래에 있는 전기 콘센트는 저렴한 걸로 무난하게 하면 되는 거죠. 스위치 콘센트 비용은 총 16만 8,600원입니다.
그 외에 화재 감지기, 경첩, 손잡이 딱 보기에도 많이 노후되어 보이는 것들 싹 바꿔줬습니다. 아 그리고 방문 손잡이도 웬만하면 괜찮은 걸로 하세요. 이것도 맨날 손대는 거잖아요. 돈 좀 아끼려고 싼 걸로 하면 전체적인 퀄리티 확 떨어집니다. 특히 이번에 구입한 이 골드 색상 이 방문 손잡이는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고 체결감도 묵직감도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문 손잡이, 경첩, 화재 감지기, 벽부 스피커, 비치 조명에서 구입했고 총 비용은 16만 5,200원 들었습니다. 철거도 셀프로 해서 많이 비용을 세이브했습니다. 사실 리폼에 가까운 리모델링이라서 철거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아까울 만큼 양이 적었습니다. 총 비용은 23만 3,100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남들은 모르는 꿀팁 오늘 얻어가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나 그냥 홈스타일링을 할 때 꼭 지켜줘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색상은 메인 컬러를 포함해서 3가지 이상을 쓰지 마라. 왜냐하면 난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만 해도 여기에 화이트, 브라운, 그린, 골드 이렇게 4가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 법칙을 깨부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액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진 액자도 괜찮고 그림 액자도 괜찮습니다. 이 액자 안에 내가 사용한 색상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색상이 정리가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이 방에는 좀 생뚱맞게 보이죠? 이러면 어때요? 이건 제가 홈스타일링도 하려고 미리 3D 모델링으로 꾸며본 거예요. 여러가지 색깔이 사용된 건데도 액자가 이런 색상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 잘 어울리는 겁니다. 이번 영상 주제를 30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영상 제목은 1,500만원으로 리모델링과 홈스타일링 끝내주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진짜 1,500만원 예산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홈스타일링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절대 안 어줍하게. 근데 제가 아직 영향력이 부족해서 가구 업체에 섭외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진짜 꼭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도움 주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만약 좋아요가 5,000개가 넘어가면 이 영상을 들고 가구회사 쳐들어가서 꼭 관련 영상 만들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보여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잡비.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잡비가 얼마나 나갈지 사실 몰라요. 조그마한 거 한두 가지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다 보면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번 현장에는 총 41만 8,830원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총 다 합쳐서 857만 2,782원이 나왔습니다. 800만원으로 리모델링한 공간 어떤가요? 솔직히 금액을 줄이려면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상세 내역이 필요하겠죠. 상세 내역이 있으면 저랑 똑같은 자재를 안 쓰고 더 저렴한 걸로 선택해서 금액을 더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한 거랑 비슷하지만 힘벨 힘줄을 저랑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품명과 수량, 금액 그리고 물티슈 하나 산 것까지 다 기재되어 있는 상세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은 한 편으로 끝내는 리모델링 순서와 가이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덴나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